영어를 우리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하자. 우리가 영어를 내가 못한다 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어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일제시대 이전에 구한말이죠. 구한말의 병인 양용을 아무튼 그때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이제 열어라 이거죠. 그런데 안 열었어. 두들겨 맞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픈을 했죠. 어쨌든 오픈이 됐는데 영어라는 게 도저히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 굉장히 큰 어떤 굴욕을 당했죠. 그래서 이 백제학당에서 이제 영어를 이제 가르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특사를 파견을 했죠, 미국에다가. 그랬더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만의 문화다 그러면 약간 뒤로 물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자기네들이 다른 어떤 외국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부럽고, 그 다음에 에드마프 시대가 끝나고 네덜란드에서 오고 왼쪽에서 치고 미국에서 오른쪽으로 치고 그러니까 이래서 교육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센 나라가 어디였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무서웠지만 중국은 한국이랑 친했고 여기서 이제 잘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한국이 그 약간 어떤 세이프가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러면은 미국이랑 영국이 그 힘이 셀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랑 친해 놓으면 러시아를 우리가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스포디처럼. 나가사키에 가면 그 사람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서양 사람들이 집 짓고 생활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부러웠고 어떻게 보면 뭐 일본 사람들 영어를 못한다 발음 이상하다 막 놀리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걔네들이 다 받았어요. 그런 그 뭐랄까 자기네들 어떤 걔네들은 어떤 민족적 정체성 이런 거 없죠. 왜냐면 다 섬나라고 그냥 다 따로따로 살다가 그냥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강대국이 된 걸 확실하잖아요. 그게 좀 배가 아프죠.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왔을 때 이제 한번 우리나라의 영어를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6.25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외국에서 어떤 기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용법을 몰라. 그런데 외국 사람들을 매번 부를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부르면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 영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매뉴얼을 이제 툭툭 던져준 거죠. 근데 그 매뉴얼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은 무조건 데리고 가서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전제하에 이제 고학력자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컸고 특히 대졸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전부 다 자식은 대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그 외대 이런 어떤 그런 거 굉장히 큰 프리미엄을 붙었죠. 지금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코멘트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을 부리는 주인보다 똑똑한 그런 완장찬 노예가 필요했던 시기다. 그래서 이 영어를 매뉴얼만 어떻게 해서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거를 볼 줄 아는 놈은 이대를 간 것이고 그래서 공대를 간 사람들은 이런 매뉴얼을 본 것이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대학교를 가야 된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당시에 뭐 영어 교재 파는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 들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때 당시에 그러지 못했던 부모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했다 그러면 지금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 텐데 하면서 애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영어를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영어가 가졌던 힘은 이젠 아닌 거죠. 근데도 아직도 약간 아이들은 완전 그냥 쥐를 잡듯이 영어 공부를 시키죠. 글쎄요, 뭐, 물론 저는 지금 영어를 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한국어를 모르는 한국인이 있을까요?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한국인, 혹은 한글을 쓸 줄 모르는 한국인. 바로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애기들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응애 하고 울고, 배고프면 울고, 뭐 어디 아프면 울고 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처음부터 뭐 영어를 배우고 나온다든지 한국어를 배우고 나온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그 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단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나도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그냥 내가 애기다 생각하고, 나는 아무런 그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마더텅, 그러니까 이게 모국어, 내가 그 영어를 모국어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엄마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마더텅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만화다. 그래서 애들은 4초 이상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화는 한 컷이 4초 이상 지속이 되질 않는데, 이 얘기는 공부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상황이 4초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언어를 공부할 때 계속 상황이 바뀌면서 언어에 대한 그런 상황에 맞는 언어를 내가 계속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뭐 만화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즈니 만화, 그 다음에 치고받고 싸우고 로봇 나오고 뭐 어쨌든 그런 거 보지 말고 디즈니 만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디즈니 만화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일단 보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따뜻해지고, 두 번 보고 세 번을 봐도 질리질 않아야 돼요. 볼 때마다 새로운 어떤 그런, 이런 대화가 있었어, 이런 내용이 있었어. 애들이 봐도 좋지만 어른이 봐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음을 들리는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봐야 돼요. 이걸 이제 조금 나중에 가다 보면 딕테이션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만화를 가지고 딕테이션을 자주 하다 보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그런 수준급 성우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벽한 오디오 교재예요. 볼 때 재밌는데 거기에 오디오도 훌륭하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하고 책인데, 그런데 이거는 그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아직 내가 입력이 자유롭지 못할 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한국의 4살짜리 꼬맹이가 신문을 쳐다보거나 논어를 읽거나, 아니면은 뭐 연한 박지원의 뭐 열하일기 같은 거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봐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나는 나이가 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대1로 만화는 너무 지겹고, 1대1로 내가 뭔가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진 돈은 뭐 로또가 당첨될 수도 있고, 일을 하거나 늘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한정돼 있고 시간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뭐 상대적인 어떤 그런 길게 느껴지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날과 그대로 나하고 1대1로 대화를 하는 식으로, 혹은 그 삶의 그런 그대로 녹아있는 언어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들의 언어가 그대로 따다다다다 뭐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료야.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다? 이 세상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코드명 C라고 우리가 외워두자고요. 자본주의에서는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요? 내가 돈을 쓰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나를 계속 말을 시켜요. 끊임없이. 그게 자본주의. 그 다음에 스탠딩 코미디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인터랙션하는 그런 반응을 내가 보이지 않아도 이 사람이 끊임없이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재밌어요. 라프 팩토리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웃기고 재밌는 거 많은데, 약간 좀 저질스러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외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교재예요. 이거를 그대로 한국에서 이제 유병재 씨가 요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이 유병재 씨가 하는 개그를 알아듣고 막 웃고 떠들고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굉장한 거죠. 이 라프 팩토리를 보면서 웃을 정도가 되면 일단 입력은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도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생각이 없어져요. 뇌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영어를 듣는데 딱 들었을 때 아 저거 무슨 단어고 어떻게 단어가 연결돼 있고 그 문장은 뭐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걸 막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빵빵 터질 때가 있고 이렇게 뇌 그 각각의 요소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 이제 2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2단계에서는 또 이제 24시간 나한테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줘 라고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줘 라고 24시간 동안 나를 계속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라디오다. 그래서 근데 그 라디오를 계속 이렇게 들으려면 우리가 현장에서 FM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인터넷으로 듣거나 하는데 약간의 그 몇 달러만 지불을 하면 이 앱을 살 수가 있어요. 튜닝 프로 버전 반드시 사세요. 여기서 그 각각 지역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고 그걸 이렇게 들으면 좋고 출퇴근길에 특히 EBS 같은 거 들으면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라디오 더니드라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FM 주파수 맞춰갖고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이 앱으로 듣는 거죠. 로컬 라디오를. 물론 이건 현장에 갔을 때 얘기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앱으로 듣는데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얘기를 들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팔겠다 들으면서 널 며칠 무슨 요일에 어디에 무슨 행사가 있구나 무슨 세일이 있구나 얘네들이 그 뭐 물건을 파는구나 어쨌든 그런 상품명 이런 거 다 귀에 들어오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준다고요. 절대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라디오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현장에서 들었던 라디오 소식 듣는 거고 이건 이제 지역 신문이고 아침에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라디오를 FM 라디오로 듣고 가면 그 얘기를 어학원에 가서 그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는 쟤는 뭔데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조그만 시골에 그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알고 있지 어떤 행사 어떻게 알고 있지 이제 어학원에서 선생이 언제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 그런 얘기를 할 때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미난 소스였어요. 이 스카이 뉴스 같은 경우는 영국식 발음을 공부하기 굉장히 좋고 클립들 그다음에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미국식인데 그 조그만 그런 클립들이 많아갖고 공부하기 좋고요. CNN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 임피치먼트라는 단어를 꼭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임피치먼트를 처음 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도대체 임피치먼트가 뭐냐? 강제로 무력으로 끌어내려온 게 아니라 시민들이 법에 의해서 이게 된 거가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벨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신문으로 보던 게 이게 분명히 인터넷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찾아봤더니 그 조그만 그 광고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나는 애야. 나는 칠드런이라고 생각을 하고 호기심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은 어린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잊지 말자. 그런 자료들이 오히려 공부할 때는 훨씬 낫고 1부, 2부를 이렇게 샀던 책들인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은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가 긴장을 하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극복하고 나야 편안하죠. 어쨌든 저는 이제 출발할 때부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할 때였는데 이 문제들을 그런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배우고 비행기를 타고 하여튼 별쇼를 다 했어요. 자, 지금 이거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건 체게바라의 그 영화인데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뭐죠? 얘랑 슈퍼마리오, 그다음에 줄토피아 이런 만화의 가장 그 메인 요소가 뭐예요? 바로 모험이에요. 모험이 없는 평범한 삶은 그 어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실패가 두려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책, 영화, 만화, 게임 이런 것들의 주인공들은 다 뭐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두려워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도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만화나 영화에 사람들이 모두 열광을 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인간의 언어는 운동이에요. 그 운동의 초식이 잘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자라온 어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혀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걸 그대로 흉내내기에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요. 나이 먹고 바꾸기는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다? 반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thank you, you're welcome. 이렇게 그냥 조건반사식으로 하등 동물처럼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나서서 대화를 시도하고, 내가 확실히 얘기하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하는지 듣고, 이런 액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의를 차리고, 이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구나. 어떤 생각이 들어간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다양한, 여기서는 뭐 세모로 보였던 게 현장에서는 동그라미로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는 굉장히 작다고 느껴졌지만 밖에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큰, 이런 어떤 인지적 오류가 극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더라. 그 경험에 의해서 이 뇌세포가 발달되고 학습 능력이 늘어나고 아는 게 많아지고 그런 어떤 연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생의 모든 경험이 더 넓은 곳에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계속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계속해서 똑똑해지는 거죠. 영어가, 그러니까 뭐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꼭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거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 것이 영어 하나만 갖고 목표를 가질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여기선 당연한 것들이 거기서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런 예측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토대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뇌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 사건, 이벤트, 사람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연결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더 훌륭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그게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25살이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해요. 그러면 생기 유지만 겨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뜻이 있는 사람은 책을 많이 보고 학습을 주도하면서 계속 새로운 게 있을 거야, 새로운 게 있을 거야, 내가 더 모르는 게 있을 거야 하면서 학습이 증가하는데, 여기가는 독서가 들어가죠. 내가 아는 그런 나의 그 삶의 바운더리를 키울 수 있는 어떤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학습 주도형 인간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근데 이 학습 주도형의 그 독서 중에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죠. 그 영어를 또 할 줄 알게 되는 어떤 교재 중에 가장 좋은 거 유튜브가 있는데, 사람들은 물론 유튜브에 그런 수익 구조가 있겠지만 그거 얼마 안 돼요. 다들 알겠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자료들을 올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잉글리시 비드라고 그래가지고 ENG 비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미국의 좀 미국식 발음이 강하긴 하지만 다양한 그런 선생님들이 하는 영어 교육이 굉장히 고화질로 고음질로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공부 많이 했고, 실제 강의 현장도 이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굉장히 정말 집중해서 이걸 본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강의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들을 수가 있고, 이거를 내가 뭐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 싶다거나 뭐 아이패드로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면 언제든지 내가 자리에 앉는 곳이 여기 뭐 유학 가서 앉아있는 어학원 교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거 같은 거는 여기 중간에다가 리스닝, 리딩, 뭐 라이팅 이렇게 해서 뭐만 바꿔주면 자기가 레벨을 맞춰서 볼 수 있는 영상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발음 공부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꼬맹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어머니 혹은 어머니의 돈을 받아 챙긴 유치원 선생님처럼 우리가
계속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의 그 동화책이에요. 여기 보면 잘 그 레벨별로 잘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리나 싶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국어를 외국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자부심일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퀄리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4살짜리 꼬맹이가 있듯이 근데 그 굉장히 좋은 발음으로 배경음악까지 되게 오디오북 이렇게 얼마나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엘러라든지 뭐 링큐라든지 뭐 이거 이렇게 써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BBC에서 그 수고자들을 위한 강의 있고 그 다음에 ship과 ship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모음과 장모음 똑같은 발음인데 길게 발음하는 거하고 짧게 발음하는 거.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여가지고 뭐 어쨌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 사이트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 개 링크 보내드렸던 그 24시간 영어 강의 링크예요. 그 레벨을 착착착착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그 유치원 수준부터 그 정경의 사문에 대한 그런 사유의 영어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가 뭐 한국어로 된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면 예능이면 예능 아니면 뭐 사회 문제면 사회 문제 아니면 경제 같은 경제 나름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들으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어를 못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영어로 된 거를 들으면서도 지금 경제 뉴스 아니면은 뭐 재미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되는 이미지가 생길 것이고 스토리가 계속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쁜 건지 상한 건지 뭐 그런 목소리 톤만 가지고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알게 되고 그런 이모션 이런 것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충분히 내가 전달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면 굉장히 그 아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거다. 카오디오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부끄럽지 않아도 돼요. 바깥에다가 소리가 새어나가지가 않잖아요. 영어 탈피라는 교재의 그 오디오를 카오디오를 이렇게 들으면 뭐가 좋으냐면 똑같은 단어나 문장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과거형 같은 경우는 ed가 붙으면서 드드드 아니면 트트 이런 사운드가 거기 붙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색하지만 크게 따라서 할 수가 있고 10분, 20분, 1시간 이렇게 이동할 때 나오다가 운전할 때는 굉장히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되죠. 그 다음에 테드 같은 경우는 그냥 보지 말고 그 트랜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그 대본에 나오면서 그 현재 말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듣기 할 때 리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듣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영어 공부 도구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그런 학습 자료만 너무 보는 것도 이게 재미없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공부하면 좋은데 About Time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영국식 발음인데 굉장히 깔끔한 발음이 나와요. 바나 발음이 아니고 뭔가 담백한 느낌이라고 할까? 다음에 더군다나 내용도 약간 이걸 뭐라 그러죠? 연애 뭐 관련된 영화여가지고 약간 내용은 달달하고 발음은 담백한 그럼 아주 굉장히 좋은 영화고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10번 넘게 뭐 20번 가까이. 우리가 이제 일하는 일하는 용어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는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어렵지가 않아요. 포레스트 검프 같은 경우는 미국식 발음인데 약간 평범한 뭐 그런 발음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서클 같은 경우는 완전 IT 현장이죠. IT 회사에서 쓰는 영어 배울 수 있고 액션 영화라든지 뭐 범죄 영화라든지 뭐 그런 뭐 성인 영화 이렇게 아니고 막 대화가 많으면서 미국 영화보다는 가능하면 영국 영화를 보면 좋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옥스포드 어드밴스드 러너스 딕셔너리 OALD라고 많이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유명한 이 3대 사전이 롱맨, 옥스포드, 콜린스인데 이 약어표를만 외워놓으면 문제없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interesting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보면 5글자죠.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interesting이 한국어와 영어는 완전 다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학원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나도 못 알아듣고 선생님도 못 알아듣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한국어로 된 아이오 이 습관을 빨리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딕셔너리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영어 사전 사이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실제 그 발음 규격 발음 기호하고 그 다음에 영어 스펠로 표시하는 이거를 항상 확인해서 공부하면 좋다. 또 이제 추천하는 거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이 앱을 깔아가지고 음절 단위와 그다음에 강세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발음을 들어가면서 공부하면 굉장히 좋다. 근데 옥스포드보다는 얘가 훨씬 낫더라. 제발 부탁인데 왜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그 신문에 그 실렸을 법한 이런 방식의 영어 교재 있잖아요.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세상에 could you see our orders are ready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띄어쓰기 단위로 발음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는. 어쨌든 뭐 네이버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 영어를 누군가 배우게 만드는 거는 마치 한국어를 누가 다앙 시누은 차음 행복한 사람이구은요 라고 하는 느낌인 거죠. 절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그 공부하기를 강요하는 그런 오로지 텍스트만을 가지고 그 리스닝과 라이팅까지 리스닝과 리딩, 라이팅 이런 거를 다 포괄적으로 다 가르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반대로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교재들은 다 영어를 망친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하고 싶으면 뭐 어쨌든 캠브리지에서 나온 이 교재를 훨씬 낫다.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자 제발. 그래서 쉬운 책들 뭐 이렇게 문법 정리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단어 공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외우면 그 다음날 되면 다 까먹잖아요. 내가 한 번도 쓰지 않을 단어를 몇백 개 몇천 개를 그 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장 쓰는 단어 100개가 훨씬 나아요. 기왕이면 이런 책들을 구매하다가 하는데 받은 기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애들용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많이 빼먹는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영어를 내가 그 출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IELTS 시험은 뭐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공부해 본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시험 보면 좋겠고요. 때때로 우리는 삶이 지루할 때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표를 정해서 가게 되면 훨씬 빠르고 즐겁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점수를 목표로 하지 말고요. 내가 뭐 영화를 뭐 자막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기술적인 매뉴얼을 이렇게 받았을 때 한국어든 뭐 영어로 됐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정도의 수준이 되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하면 이제 레벨 3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